208초. 딱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멈춘 순간부터 30톤짜리 여객기가 강물 위에 닿기까지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조종사 2명, 관제사 1명, 승무원 3명, 그리고 155명의 승객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 말리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208초와 그 이후 24분을 실제 기록 그대로 재구성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목요일 뉴욕. 기온 영하 7도. 이 영상에는 단 한 줄의 각색도 없습니다. 조종실 블랙박스, 관제탑 무선 교신 전문, 그리고 훗날 미 의회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 이 세 가지 공식 기록만으로 재구성한 그날의 진실입니다.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 4번. 기장 체슬리 설렌버거와 부기장 제프리 스카일스. 뒤쪽 객실에는 도나 덴트, 슐라 데일, 도린 웰시 등 3명의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5사람의 항공 경력을 합치면 무려 100년이 넘습니다. 155명을 태운 에어버스가 목적지 샬럿을 향해 떠오릅니다. 같은 시각 지상 관제소에서는 10년차 베테랑 관제사 패트릭 하튼이 평온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륙 2분 뒤 조종실 녹음기에는 기장이 오늘따라 허드슨강 풍경이 참 좋네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네는 음성이 남아있습니다. 부기장이 짧게 맞장구를 칩니다. 이 15초짜리 잡담이 이 비행에서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33초 뒤 조종실 음성 기록에 기장의 낮고 짧은 한마디가 잡힙니다. 세다. 정확히 1초 뒤 쾅, 쾅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기체 전체가 미친 듯이 떨립니다. 거대한 캐나다 기러기대가 양쪽 엔진 속으로 한꺼번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시속 300km로 상승하던 30톤짜리 여객기가 단 1초 만에 엔진 없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바뀌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에서조차 다뤄본 적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내가 조종한다. 기장이 조종관을 움켜줍니다. 부기장은 매뉴얼을 펴고 엔진 재점화를 시도하죠. 하지만 고도는 낮았고 남은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기장은 원래 매뉴얼 순서에도 없던 결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정식 절차를 건너뛰고 보조동력 장치인 APU를 즉시 켜버린 겁니다. 훗날 사고 조사에서 이 판단이 기적의 핵심 스위치였음이 밝혀집니다. APU 덕분에 비행기의 전기 계통이 끝까지 살아있었고 기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밀하게 기체를 조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같은 순간 지상 관제사 패트릭 하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무전을 받습니다. 양쪽 엔진 추력을 모두 잃었다는 기장의 목소리. 하튼은 즉시 주변 항공기를 다른 항로로 치워버리고 활주로를 비웁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허드슨강에 내릴 수도 있다. 하튼은 다른 활주로를 다급하게 제안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 기장의 시선이 오른쪽 창밖을 훑습니다. 뉴저지 쪽에 테터보로 공항이 있냐고 묻죠. 하튼은 곧바로 그곳의 활주로까지 비워냅니다. 눈앞에 살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던 잔인한 순간. 하지만 기장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도, 속도, 활공거리. 그 어떤 활주로도 지금 상태로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시도하다가 수많은 시민이 걷고 있는 도심 한복판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기장은 155명의 목숨과 지상의 수백 명의 목숨을 동시에 저울질해야 했습니다. 기장의 마지막 무전이 들어옵니다. 불가능하다. 허드슨강에 내리겠다. 하튼은 귀를 의심하며 외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여객기의 신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튼은 훗날 청문회에서 레이더 신호를 잃었다고 스스로 내뱉는 순간 비로소 억눌렀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내 스피커에서 짧고 단호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여기는 기장입니다.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승무원들은 통로를 뛰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고개 숙여. 엎드려. 그대로 있어. 뒤쪽에 있던 승무원 도린 웰시는 훗날 이때까지만 해도 공항으로 회항하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창밖으로 조지 워싱턴 다리가 스쳐가고 잿빛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옵니다. 새와 부딪힌 지 정확히 208초 만입니다.
기체가 허드슨강 수면에 거칠게 충돌합니다. 기술을 든 완벽한 각도였지만 왼쪽 엔진이 뜯겨나가며 기체 후미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승무원 도린 웰시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아래에서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솟구쳐 그녀의 다리를 깊게 찢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갈라진 틈으로 얼음장 같은 강물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와 순식간에 그녀의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단 몇 초만 늦었어도 익사할 뻔한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내 앞쪽에서는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쪽에서는 다리에서 피를 뿜으며 옷이 갈기갈기 찢긴 도린 웰시가 필사적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죠. 영하 7도의 칼바람과 섭씨 2도의 강물,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강물로 뛰어든 승객도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날개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붙잡으며 처절한 저체 온증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추락을 목격한 인근의 페리 선장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뱃머리를 돌린 겁니다. 이제 막 선착장을 떠났던 빈센트 롬파디 선장은 3분 40초 만에 도착해 56명을 끌어올렸고 20살의 어린 선장 브리트니 카탄자로 역시 24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요기 베라호의 선장은 얼음물에서 건져 올린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살면서 그렇게 반가운 소리는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장은 턱 밑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고 통로를 2번이나 오가며 남은 승객을 확인한 뒤에야 기체를 떠났습니다. 24분 만에 155명 전원이 구조되는 완벽한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관제사 하트는 그날 퇴근 후 아내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한 채 그저 사고가 있었고 나는 괜찮지 않다는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승무원 도린 웰시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투병해야 했고 다리에 남은 거대한 흉터를 훈장처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그날은 평생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설렌버거 기장 본인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수만 시간의 훈련과 208초 만에 내린 냉정한 판단의 결과라는 것이죠. 208초의 침착한 판단, 홀로 짐을 짊어졌던 관제사의 눈물, 그리고 강 위로 뛰어든 이름 없는 시민들의 즉각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겹쳐 155명의 내일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진짜 생존 기록에 조금이라도 심장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